김민호 평론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기업 쪽 이력이 많고 지질 탐사나 이런 거로부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비즈니스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 업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기업체들이랑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업력을 따지는데 이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업력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공시된 매출들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매출이 없다가 그다음에 제1업태가 지금 지질 탐사가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업종인데 근데 갑자기 580만 달러를 갑자기 버는 거예요. 작년 그 전년도 대비하면 매출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난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전까지는 별로 이 관련된 업력이 활동이 없다가 한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사가 이제 계약이 발주처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발주처의 입장이 강하게 이게 뭐 사실 성공 확률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의 학력이나 경력을 제가 딱 비유를 하자면 미국 라이스 대학은 미국 남부의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와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임원 또는 뭐 부문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본인이 컨설팅이나 트레이닝 업무 또는 공장 짓는 것까지 뭐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중국 업체에 굉장히 큰 제안을 받고 팔려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가 뭐 흔치 않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업계에서는 흔하거든요. 그 업계에서는 흔해. 전기전자 나와서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있다가 중국 업체로 팔려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의 지금 행적을 보면 그 전에는 한 27,000불인가 벌었다가 한국 정부랑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 이후부터 지금 5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브라질의 큰 유구회사 그 고기 파는 회사 거기에다가 지금 넘긴 거잖아요.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는 정관해 보니까 오일 드릴링이 있어. 석유 시추가 있어.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한 곳에만 맡겼냐? 왜 우리가 보통 이거 분석을 할 때 있잖아요. 파장을 해가지고 이 파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온 이제까지 탐사 시추를 한 거는 석유공사의 몫이고 석유공사가 돈을 들인 거잖아. 국가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사전 조사는 우리가 했어. 대한민국 정부가. 네.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 그 자료를 왜 미국의 한 업체 그것도 이른바 전문용어로 학고방 같은 업체에다가 예? 물론 외교는 그럴듯해. 외교는 그럴듯하지만 학고방 같은 업체 이 조그마한 업체에다가 왜 맡겼지? 왜 한 곳에만 맡겼지? 그러면 두세 군데에다 맡겨서 뭔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추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미 학고방 같은 업체에다 맡긴 다음에 서둘러서 계약을 해버린 거 아닌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아브레오 고문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를 보고 좀 판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럼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부나 석유공사의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양념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액트지오와 이 아브레우라는 분의 요 좀 행색이 초라한 것과 관련돼서는 집이 좀 작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원래 이래요. 하는 정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집의 크기가 아니라 미국 정유회사들 안 그러던데 엄청난데 중요한 건 그 집의 회사가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을 때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료도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또 학계의 인맥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면 무슨 용병단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했어요 정부가 그런 개념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 이 액트지오한테만 지금 발주를 했냐 요 질문하신 거잖아요. 오늘 또 한겨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김한 기자가 이제 있지만 한겨레라는 어떤 신문 기사 제목이
동해 석유 검증 왜 액트지오에만 맡겼을까예요. 사실은 바로 그 의문을 이 기사에서 제대로 질문했네. 그렇죠. 이 기사에서 바로 그것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인용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은 외부 업체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하는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지질학 전공 교수는 액트지오 한 곳에만 분석을 의뢰한 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반문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네. 없는데 석유공사 쪽이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이게 한 군데만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심해 전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트지오한테 맡긴 거고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러니까 심해 전문은 분석 기관이 많지 않아 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잘 안 쓰거나 또는 우리 눈에 안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한 간부가 이거는 어떤 보수신문에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석유공사가 자문회의를 한 차례 진행을 했어. 왜? 작년 11월에.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관 차원에서 부른 게 아니고 개인이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박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거야. 개인 박사들이. 네. 그리고 2명의 박사는 거기 가가지고 데이터를 쭉 보고 자문회의 갔죠. 요 동해 유정 관련입니다. 2명 박사가 참여를 했고 2명 박사는 중립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어떤 거냐면요. 아직은 시추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액트지오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을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여러 신문에 기사가 있지만 한국일보에만 딱 있어요. 제가 본 신문 중에는 제가 6개 신문을 봤지만 한국일보에만 요 대목이 딱 있고 참 눈에 안 띄어.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사를 썼는데 긴 기사 중에 몇 문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인터넷판을 기사를 보면은 그 몇 문장에다가 굵게 표시해놨어요. 한국일보가. 제가 말씀드린 곳은 한국일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서 그렇죠. 지금 취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취재하고 이건 이러면서 안 쓰거나 한국일보도 썼는데 주요 예를 들면은 제목으로 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을 기자의 의지였는지 누구의 의지였는지 모르지만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칠해놓은 건데 근데 요거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드리면 어쨌든 액트지오에다만 석유공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데이터를 넘겨줘갖고 분석 한번 해주세요.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넘겨줬는데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 있습니다라고 회신이 온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회신이 왔으면 야 진짜야? 이래서 국내의 자문기관 및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종의 크로스 체크를 한 거죠. 그렇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